김어준, 강선우 내쫓은 이재명을 나무랐다. 어리석군 이렇게 나무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친여 성향 방송이 보통 김어준을 그렇게 언론에서 표현을 하는데, 친여 성향 방송인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좌파고 극좌죠, 극좌. 그리고 또 극좌를 넘어서 일종의 정치 선동, 가짜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퍼뜨리고, 그리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리고 일종의 이 방송을 이용한 상업적 수단도 상당하고, 정치 무당 이렇게도 불리죠. 그 김어준 씨가 오늘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 강선우 파동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전에 이렇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선우의 이 낙마 문제를 놓고 원래 정청래는 굉장히 상당히 두둔을 했죠. 그리고 정청래 뒤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어준도 임명을 강행해야 된다는 그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찬대는 나중에 이제 낙마를 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재명의 지침에 의해서 나왔던 것이죠. 어쨌든 이 강선우를 놓고 양쪽이 이 입장이 달랐는데, 박찬대와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 있고, 근데 결국 이재명이 박찬대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그 강선우가 낙마를 했죠. 자, 그 상황에 대해서 김어준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강선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재명이 낙마를 시켰으니까 결과적으로 김어준이 화가 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보면 김어준은 이재명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 그 뭐 어떤 가짜뉴스 퍼뜨리고 하는 그 유튜버 하는 사람이 마치 대통령, 그래도 현직 대통령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이재명과 서로 맞서서 대리전을 치르고, 당대표 경선 대리전을 치르고 막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하긴 뭐 그 대선 직전까지 이재명은 김어준에게 불려갔죠. 김어준 그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무슨 뭐 특검법을 통과를 시켜서 이 관료들, 강요들도 다 손봐야 되고, 국민의힘 위원들도 처벌을 해야 되고, 대선 직전까지 김어준에게 가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김어준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일 수가 있죠, 이재명이.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선우 의원을, 김어준이 자기 유튜브에서 강선우 의원을 사퇴시켜야 할 만큼의 사건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다, 단정을 합니다. 사퇴시킬 만한 사건은 없었다. 그럼 여태까지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다 뭐죠? 그 뭘 어떻게 또 알아봤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엄청난 갑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기자도 실제로는 없었다. 자기가 만나본 기자들이 갑질이 있었다고 생각은 안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겨레, 경향 이런 데서도 전부 다 강선우의 갑질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장관에서 그 장관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이런 기사들도 막 쏟아냈는데, 그럼 이 기자들은 그런 생각도 없이 강선우가 갑질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기사를 썼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사 쓰는 그 손하고 생각하고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김어준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설치를 한 겁니다. 엄청난 갑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기자도 없는데, 이거는 김어준의 말입니다. 이거는 언론이 강선우가 아니라 이재명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다. 이게 이재명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다. 강선우는 그 소재로 선택했을 뿐인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재명을 사실상 나무라는 거죠. 이재명을. 아니, 이게 이 언론에서 강선우를 막 비판하는 것이 강선우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재명 당신, 그 뒤에 있는 당신을 타겟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재명 당신은 끝까지 강선우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왜 바보같이 강선우를 내친 거야.
구중하는 겁니다. 나무라는 거죠. 이재명을. 그것도 몰라? 어리석네 정말. 그 타깃이 바로 당신인데 당신이 그 강철호를 내치면 어떡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좌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그렇게 너무 하니까 또 이재명에게 너무 직격탄을 이재명을 좀 바보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으니까 또 말을 또 하나 더 덧붙입니다. 이게 김어준의 화법이죠.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서 부담이 대통령에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당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대응을 매우 잘못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이제 살짝 책임을 돌리면서 물타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면 지지자들이 상처를 입는다. 당 대표 부재가 크니 빨리 전당대회가 끝나야 한다. 그래서 이 본인이 마치 지금 정권의 이재명 정권의 마크에서 모든 조언을 하고 일종의 섭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지금 오늘 쏟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바보 같은 일을 했다. 그 본인이 직접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 말을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언론이 강선우가 아니라 이재명을 이겨먹으려고 한 건데 강선우는 그 소재를 선택했을 뿐인데 왜 사퇴를 시켰느냐. 이렇게 이재명을 질책을 하는 자 그런 모습이 오늘 보였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김어준의 위세는 정말 막강합니다. 막강한데 아마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부 다 김어준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막 줄을 설 겁니다. 줄을 서고 또 그다음에 또 총선 다가오면 또 그럴 것이고 그때까지 이재명 정권에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두 다 줄 세우기를 이제 하겠죠. 그럼 김어준은 완전히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10년 이상 출입 기자를 해서 그때 한때 최장수 청와대 출입 기자 이런 타이틀도 있었고 제가 청와대와 관련해서 책도 한 2권 썼습니다. 도대체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이런 책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인사 관련해서. 그런데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그 청와대 기자실의 생리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 그런데 오늘 황당한 그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바로 김어준과 관련된 건데 김어준의 뉴스 공장 이게 매체인가요? 언론사인가요? 뉴스 공장이 오늘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출입을 한다. 이재명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어준이 하는 뉴스 공장이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 등록을 했다. 이 인터넷 매체인데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때까지 인터넷 기자 협회 여기에 대해서 소속된 기자들이 출입을 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1인 매체가 대부분이죠. 대부분 1인 매체고 해서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이 인터넷 매체도 출입을 시키는데 딱 찍어서 세 군데를 출입을 시킵니다. 이게 인터넷 기자협회 회원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90개가 넘는데 딱 3개를 오늘부터 출입을 시킵니다. 어디냐?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리고 또 좌파 매체 고발뉴스라는 데 있죠. 그리고 또 좌파 매체 취재 편의점 이 3곳의 소속 기자 협회 같은 데는 등록이 안 됐을 겁니다. 가입 안 됐을 겁니다. 기자협회 회원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기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자라고 치고 뉴스공장, 고발뉴스, 취재 편의점 3곳 소속 기자 3명이 등록 기자단에 합류했다. 이들 매체가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것은 처음이고 다른 언론사 소속 기자들하고 마찬가지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직원이 이제 기자라고 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을 하면서 브리핑에 참여하고 대통령 일정도 다 미리 공지를 받고 풀 기자 다 공유하고 풀 기사 그리고 해외 순방에도 참여를 하고 기자회견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라는 사람이 이 유튜브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실 기자단 잡으러 이상호가 간다. 기자단 잡으러 이상호가 간다. 이게 왜 문제가 심각한가 하면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이 최근에 이재명 정권 들어가지고 대통령실의 브리핑 방식을 바꿨죠. 그전에는 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때까지 이 브리핑을 하고 대변인이나 공보수석이나 홍보수석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기자들하고 이제 스탠딩 자세에서 이렇게 좀 주고받는 이야기 그것은 기사를 쓸 때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해서 쓰죠.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어떤 그 참모 중에서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보다 전체 용산의 대통령실의 기류를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브리핑 같은 것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는 그것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어떻게 하냐면은 일문일답을 다 하는데 그 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대변인만 화면에 비추고 질문하는 기자는 그 화면에 안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질문하는 기자를 비추고 답변하는 대변인을 비춥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좀 불편한 질문을 하는 기자가 찍혀버립니다. 잡혀 찍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로 이 보수 성향의 기자들이 지금 막 찍혀 있습니다. 용산 출입하는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불편한 질문 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또 그 전에 무슨 뭐 언론사 사장들하고 비보도로 식사를 한 그것을 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 징계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찍히는데 그러면은 막 비판하는 글이 막 올라가죠. 이 개딸들을 중심으로 그런 질문을 이재명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질문을 한 기자에게 막 올라갑니다. 막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장면들을 따로 모아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를 완전히 조롱을 하고 제가 볼 때는 기자가 제대로 질문을 하고 이 대변인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버벅거리는 것도 있던데 무조건 기자를 바보로 만드는 그런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한 그 용산 대통령실은 기자 자체가 완전히 통제가 되는 것이죠. 질문 자체도 통제가 돼버립니다. 겁나서 그거 하겠습니까? 기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용산 출입 기자,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 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입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묻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찍혀버립니다. 찍히니까 제대로 질문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이상한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김어준 방송 그리고 그와 유사한 다른 좌파 방송 90개 넘는 인터넷 매체 중에서 딱 3개 이걸 거기다 투입을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김어준 그 뉴스공장 기자가 메인이 돼버립니다. 거기 안에 가서 김어준을 비롯해서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이런 데가 왜냐하면은 거기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참모들이 대통령실 참모들이 그 세 사람에게 거의 이 모든 정보도 주기도 하고 정보도 주고 서로 교류를 해버리는 거죠. 가령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출입을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가장 그 위력이 있었던 언론사는 조중동 아닙니다. 한겨레 경향도 아닙니다. 그때 가장 영향이 있었던 언론사는 제가 그때 판단하기로 제가 그때 출입을 했으니까는 바로 오마이뉴스였습니다. 오마이뉴스.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가 항상 그 기자들 중에서 중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어떤 그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도 오마이뉴스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뭐 질문권도 가장 많이 갖는 그런 상황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 김어준 이 매체에서 여기 가면은 여기 출입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 기자실 자체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데서 질문을 하면은 또 좌파 쪽에서 개딸이나 이런 쪽에서 막 띄워주겠죠. 막 띄워주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쪽 질문을 하는 기자들은 잡혀 찍어서 막 조롱하고 야유하고 이게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기자 단체, 기자 협회든지 뭐 언론 노조든지 전부 다 좌편향돼 있는데 기자 단체들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이슈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김어준, 이재명 정권에서 막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대통령실에 출입 기자를 내보냈다. 앞으로 아마 정보를 독점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워낙 그 전에 김어준의 그 방송에 출연을 계속 하면서 본인 지지층을 확보를 하고 하는데 도움을 받았죠. 그럼 이제 청구서를 내밀겠죠, 김어준이. 자, 이 상황을 저는 좀 심상치 않은 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지금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 나라가 이상하게 막 바뀌는 법안들도 그렇고 인적 배치도 그렇고 뭐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는 통일부 장관이 등장을 하고 자, 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언론 환경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우파 유튜버들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식도 전해드리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